네, 안녕하십니까. 이파마스터의 장원석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트레이너로 뭐 헬스장에서 뭐 퍼스널 트레이너 쌤으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막 회원들과 이렇게 좀 진행하다 보면은 좀 막히는 부분도 있고 잘 안 풀리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학부 때 뭐 운동 건강학 전공하고 또 이래도 뭐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석사 뭐 건강관리로 석사도 가고 뭐 스포츠의학 전공도 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물리치료도 가고 또 미용 쪽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15년 정도 저도 임상을 쌓으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아 그래도 참 이 사람이라는 몸은 정말 풀리지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은데도 또 책에 있는 내용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뭔가 나는 좀 공부했다 싶은데 실제로 이걸 회원분들한테 적용하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전 되게 많이 공감되거든요. 그런 게.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공감 안 되신 분들은 아마 회원분들을 그렇게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일지도 몰라요. 하다 보면은 항상 막힙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쭉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가다가 들쑥날쑥 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이제 피지컬 갤러리 쪽에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피지컬 갤러리 초창기에 제가 이제 스포츠의학 자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아시잖아요. 그 김계란 막 빡빡이 아저씨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밀고 이제 이런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것들을 이제 뭔가 조금 더 이제 일반인들이나 뭐 초보 트레이너 선생님이나 전연차 선생님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많은 자료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자료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많은 방대한 자료가 있는 해외 쪽 저널이라든지 유명한 저자분 뭐 이런 거 저널들 막 뒤지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블로그에 호주 물리치료사인 마크 웅이라는 분이 이제 체형 교정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이거 일단 그분한테 이제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피지컬 갤러리 연구팀에서 스포츠 의학과 뭐 물리치료랑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좀 접목을 해서 조금 더 각색을 해서 뭐 운동법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좀 짬뽕 해가지고 저의 그 15년 노하우도 다 넣어가지고 좀 더 쉽게 이제 회원분들한테 갈 때 너무 요즘 보면은 막 이렇게 너무 어렵게 가르쳐요. 여러분 막 수업 들으면은 막 이게 뭐지? 다 이해 못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여러분 또 특히 회원분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전문 용어 쓸 필요도 없죠. 회원들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회원분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알짜가 뭐가 없을까? 우리나라에 아직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사용했던 게 이 호주 물리치료사다 보니까 체형 교정법으로 이제 런칭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분의 한 거 뭐 그렇다고 뭐 그분 거가 다 여기 있는 건 아니고 우리들의 그 노하우나 이분 것도 어쨌든 해외 것도 있으니까 녹아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호주 물리치료사의 체형 교정법이라고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물론 물리치료사도 또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요. 아마 엄청나게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제가 뭐 이번에 이게 강의가 처음이 아니고 저도 뭐 대학교 때 외래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뭐 센터에서도 일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병원에서도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공감대 형성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회원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수업 잘 따라와 주시고요. 정말 많은 거 얻어갔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다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무릎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그래서 오자 모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걸 이제 오다리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무릎과 아래 뼈가 그래도 일직선으로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거를 정상 다리로 알고 있을 테고, 무릎은 붙는데 아래쪽에 경골 뼈가 벌어져 있는 이거는 이제 X다리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다리 정의하면 그냥 당연히 뭐 회원이나 누가 왔으면은 이렇게 다리가 붙이려고 해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벌어져 있는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오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다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가만히 서 있을 때는요, 이 안쪽과 바깥쪽에 가하는 스트레스가 다릅니다. 안쪽은 기본적으로 한 7, 바깥쪽은 한 3 정도, 7대 3 정도로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걸을 때는 5대5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오다리가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안쪽에 가는 스트레스가 커져요. 안쪽은 좁아져 있고 바깥쪽은 벌어져 있기 때문에 9대1 정도의 비율로 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오다리의 체형이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이런 상태로 오래 있으면은 당연히 뭐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뼈의 기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된다. 관절염 올 수 있다. 무릎 나중에 나이 들면 나빠진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거기서 이제 어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은 지금 오다리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교정을 해야 되고 빨리 좋아진 쪽으로 가야 된다. 근육에 불균형이 있다. 이런 식으로 PR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티켓팅을 하든 아니면 그분은 이제 회원 관리를 시작을 하든지 이렇게 좀 진행하기에 굉장히 유효할 겁니다. 그래서 9대1 요거 잘 기억하셔서 오다리 있는 분들 만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뼈 자체의 변형에 의해서, 즉 기형에 의해서 오는 오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 불균형에 의해서 오는 오다리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 다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책이 있습니다. 교재가 있으면은 그 교재를 보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QA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근육 불균형에서 오는 오다리죠. 그래서 크게 여기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헬스장에서 이렇게 만나게 보면은 회원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런 분류에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만 좀 잘 배워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회원이 왔을 때 적용하기가 참 쉽겠죠. 그래서 그 근육 불균형의 오다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고관절 내회전과 슬관절의 과신전에 의해서 오는 것이 있고 고관절 외회전과 슬관절의 굴곡에 의해서 오는 이런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포인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기형에 의해 온 건지 아니면은 이게 근육의 불균형인지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퇴행으로 왔어, 기형으로 왔어. 그럼 기본적으로 가만히 전방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무릎이 전방을 보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있거나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전방을 보고 있고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네. 그럼 이거는 이거 기형에 의한 거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을 빨리 하시고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 근데 이게 아니야. 정면을 보지 않고 이렇게 무릎의 방향이 틀어져 있고 휘어 있어. 그러면은 근육의 불균형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관절의 내회전과 슬관절의 과신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으로 백니가 일단 있죠. 이렇게 무릎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런 꺾여져 있는 이 모양, 이 백니가 있고 이제 이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O자 모양의 다리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스크류 홈 기전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릎을 구부렸다 쫙 폈을 때 끝 지점에서 우리 몸은 그 락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잠금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얘가 안으로 들어가고 얘가 바깥으로 나갔듯이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잠가줘요. 그리고 다시 무릎을 구부릴 때, 굴곡을 시킬 때 다시 이게 풀리고 이런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무릎을 잠갔다가 풀었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백니가 있어서 잠가 놓으면요 굉장히 편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단은 편해요. 뭔가 이렇게 잠가놨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런 체형을 자꾸 유발하면서 이제 계속 여기에 뭐 퇴행이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고 이런 체형이 은근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 오랫동안 양반다리를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하게 백니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오다리 가능성이 높구나. 그것도 진짜 오다리가 아니고 그러면 가짜 오다리 가능성이 높겠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런 회원분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크류 홈이다 하면 무릎이 안으로 가 있고 백니가 있어가지고 오다리가 있네. 그러면 가짜 오다리네. 내가 케어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백니 자체만 교정을 해줘도
원래 상태로만 돌려놔도 극적으로 좋아지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봤을 때 백니에 무릎이 안으로 돌아왔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은 내가 개선시킬 수 있는 가짜 오다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이번에는 고관절의 외회전과 쓸관절의 굴곡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는 내회전이었는데 이번엔 바깥으로 외회전이 되면서 무릎이 약간 구부러진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다리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골반의 후방경사 체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뒤로 기울어진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게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면은 자동적으로 등은 어떻게 될까요? 평평해지겠죠.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골반이 후방으로 간 거를 전방으로 해서 원래 상태로 잡아주면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흔치가 않습니다. 극소수고 설사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은 이 골반 주변만 잘 컨트롤해줘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관절의 내회전과 슬관절의 과신전 패턴에서 어떤 근육들이 긴장이 되고 어느 근육들이 이완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짧아질 수 있는 근육부터 보게 되면은 이런 대퇴근막 장근이나 장경인대, 내측 햄스트링 이런 근육들이 만약에 긴장이 되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무릎을 안쪽으로 가게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이런 후경골근이나 비복근, 가자미근들이 긴장이 되면은 우리 몸을 백니를 유발시키기가 쉽겠죠. 이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짧아지고 단축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늘어날 수 있는 근육들은 이제 신장이 돼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강화 운동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장요근이나 대퇴직근, 중등근 후면, 그다음에 대둔부 상부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 있어서 얘를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늘어나 있고 약해 있으니까 못 해주는 근육이라고 생각되면 바깥으로 외회전 시켜주지를 못하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 이제 이상근, 외측 햄스트링 이런 것들이 근육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건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의 외회전과 쓸관절의 굴곡 패턴이 있는 근육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중둔근 후면이나 대둔근 상부, 이상근, 외측 햄스트링 뭐 이런 근육들 때문에 안으로 모아줘야 되는데 바깥으로 이제 나갈 수 있게 만든 거고 이런 오근근이나 홍형골근, 가자미 이것도 이제 잠겨지는 되게 우리가 몸을 락킹을 시키거나 이랬을 때 되게 핵심적인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근근이. 그다음에 이런 후경골이나 가자미근의 단축, 긴장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슬관절이 굴곡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근육은 대퇴사두근, 척추기립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패턴이 외회전이 되니까 외회전을 만드는 긴장을 시키는 근육들이 이런 근육들이겠구나. 거기다가 슬관절을 굴곡을 시킬 수 있는 근육들이 이런 근육들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시면은 좀 더 접근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평가예요. 평가. 여러분은 평가를 제대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분이 뭐 근육의 불균형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은 뭐 기형 때문에 온 건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가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운동 효과도 없겠죠. 내가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냥 하나만 딱 보고 뭐 무릎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만 딱 보고 이 사람은 이거다라고 단정을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서나 이거는 통용돼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확정을 져서 이 부분 평가를 통해서 이게 이거다라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이 필요해요. 교차 검증.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상에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분은 그냥 허리 디스크라고 딱 단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여기 병원에서 이렇게 터져 나왔으니까 이거는 허리 디스크야 끝. 이제 치료받으러 가세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허리 디스크라고는 엑스레이 상으로 나왔지만 그걸로 확정 짓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 검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학적 검사라든지 아니면 병력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진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이런 뭐 백니가 있고 뭐 근육의 불균형 때문에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뭐 기형적이지 이런 것들도 그냥 한두 가지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이분이 이게 문제가 이건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지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교차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이제 평가에 대해서 나올 텐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증을 하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촬영을 해서 무릎의 모양을 확인을 합니다. 무릎이 전방에 있는지 안쪽에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릎이 전방을 보고 있네요. 그리고 뭐 어때요? 지금 다리가 그래도 일자로 잘 가지런히 보이는 걸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건 정상적인 무릎의 정렬, 오다리 없고 그냥 정렬이 맞구나, 정상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울 앞에 양발을 모아서 편하게 선 자세로 무릎뼈의 방향을 확인한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회원분들 만났을 때 다리 모아주시고 가지런히 한번 정방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랬을 때 이제 무릎의 위치를 파악을 하면 되겠죠. 자, 체크 포인트는 이겁니다. 얘가 지금 무릎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 지금 보면은 무릎의 위치가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리는 이렇게 벌어져 있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분은 지금 보니까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공간이 생겼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여기 마찬가지. 이쪽은 약간 안쪽으로 가면서 약간의 뭐 다리가 약간의 이제 벌어져 있네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기형에 의한 거냐 아니면 근육의 불균형에 의한 거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무릎뼈가 정면에 있냐, 무릎뼈가 안쪽이나 바깥쪽을 향하고 있냐, 그다음에 무릎뼈가 만약에 정면을 향하고 있어. 그러면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벌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기형에 의한 오다리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왔어. 그러면은 이거는 근육의 불균형 때문에 왔겠구나. 이런 식으로 잘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리 검사가 있죠. 백리 검사. 무릎이 뒤로 완전 빠져가지고 있는 이 상태, 스크류 홈기 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은 이렇게 무릎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모아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세요라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모아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스크류 홈 기전에 의하면은 여러분 어떤 게 가짜 다리고 어떤 게 진짜 다리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크류 홈 기전에 의해서 여기가 그냥 이렇게 잠겨 있거나 푸는 이런 것만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쫙 폈을 때 지금 잠겨 있으니까 오다리가 생겼잖아요. 근데 풀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원래 잠겨 있던 것이 풀리면서 오다리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붙은 경우가 있겠죠. 이걸 이제 근육의 불균형 때문에 온 가짜 오다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무릎을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갔는데도 벌어져 있네, 붙지 못하네 이러면은 이거는 뼈의 기형 때문에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무릎뼈가 정면에 있는가, 무릎뼈가 안쪽이나 바깥쪽을 향하는 똑같죠. 근데 만약에 무릎뼈가 정면을 향해, 그러면은 이제 뼈 자체의 변형. 내가 무릎뼈가 정면을 향하는데 이렇게 갔어. 그러면 뼈 자체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고, 안쪽이나 바깥쪽을 향한다면은 이렇게 다른 체형에 의해서 온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가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켰을 때 무릎의 방향 보고 앞으로 한번 구부려 보세요. 무릎 한번 구부려 보세요 했는데 벌어졌어. 무릎은 정방을 보고 있는데 벌어졌어. 그러면은 뼈 자체의 기형이다. 그다음에 만약에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되는데 구부려 보세요 했더니 붙었어. 그러면 이건 가짜 오다리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여러 가지를 또 다 보고 나서 교차 검증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를 이제 통해서 볼 건데,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무릎 구부리기 아까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게 보시면 되는데, 기본 되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일부러 힘을 줘가지고 무릎을 안쪽으로 모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형이 있는데 안쪽으로 뭐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릎을 정면 보게 하시고 앞으로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이게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만 해줘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런 것도 구분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촉진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설명했듯이 골반이 후방형사 얘기했죠. 아까 골반의 후방형사. 이런 골반이 후방형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트레이너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배웠을 거예요. 골반의 기울기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럼 보통 여기는 ASIS와 뒤에 있는 PSIS를 보고 이 높낮이를 보고 여기가 만약에 ASIS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전방된 경사고 위로 올라가 있어 그러면 후방된 경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가 쉬운데 골반이라는 게 원래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골반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자체로 뭐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헌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치골결합의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치골결합보다 ASIS와 치골결합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얘가 ASIS와 치골결합 얘가 앞으로 나와 있고 치골결합이 뒤로 가 있는 패턴이 있겠고 치골결합이 앞쪽으로 나오고 이 ASIS가 뒤로 가 있는 패턴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치골결합의 위치가 여러분 뭐 치골이 이쁘네 뭐 이런 얘기 뭐 이렇게 가끔 이제 방송에 보면은 이런 부분을 치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가 치골 있는 부분은 아니고 치골결합은 이 밑에 요 부분을 얘기합니다. 치골결합이 있는 요 부분. 그래서 좀 약간 좀 애매한 부위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를 뭐 촉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요 위치랑 요 위치를 판단할 때는요. 어느 정도 라포를 좀 형성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기랑 여기 차이에 뭐 방법을 봐가지고 후방에 이거보다는 얘랑 얘를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여기의 위치를 통해서 얘가 뒤로 나가 있고 얘가 앞으로 나와 있어. 그럼 이게 진짜 후방 경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 ASIS 위치와 여기 치골결합이 어느 부위에 있냐를 보고 지금 이분 딱 봐도 지금 이렇게 지금 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골반이 후방 경사가 되어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이거 판단해서 나왔어. 후방 경사야. 그럼 이 후방 경사만 그러면 바로 잡아주기만 하더라도 이런 오다리 또한 개선할 수 있는데 되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지금 그 순서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고관절의 기형 테스트입니다. 이런 거 검사 많이 해봤을 거예요. 앉아서 고관절의 내회전, 외회전 검사, 엎드려서 고관절의 내회전, 외회전 검사.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학부 때라든지 만약에 이런 모양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검사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은 이게 기형에 의해서 뼈가 변형이 온 건지 오다리가 온 건지 아니면은 근육의 불균형 때문에 온 건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형이야. 뼈가 기형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오다리가 생겼어. 이런 분들은 이렇게 테스트해도 여기서 테스트 하나, 앉아서 테스트 하나, 엎드려서 테스트 하나 비슷하게 나와요. 각도가. 왜? 기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근육의 불균형 때문에 그래? 그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수축된 자세라든지 뭐 엎드려 있는 이런 자세 때문이라든지 뭔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확진을 하는 거예요. 가짜 오다리냐 진짜 오다리냐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고관절의 각도는 뼈 자체의 변형이나 기형에 의해서도 틀어질 수 있지만 일시적인 근육의 불균형에 의해서도 틀어질 수가 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근육의 불균형이 만약에 있으면요. 이제 엎드려서 측정한 각도와 앉아서 측정한 고관절의 각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거기서 포인트입니다. 차이가 난다? 그럼 이건 근육의 불균형 때문에 왔구나. 근데 뼈가 만약에 기형이야?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하든 비슷하게 나온다.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앉은 상태에서 내외전 각도를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 많이 봤을 거예요. 한 손은 무릎 바깥쪽을 향하게 하고 이렇게 잡아놓고 나머지 한 손은 발목을 잡아서 바깥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보는 거죠. 딱 이렇게 쭉 당겨줬을 때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이제 뭔가 약간 이런 무릎 부분에서 이제 움직임이 딱 생겨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 게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스톱. 그래서 이 각도를 이제 재보는 거죠. 몇 도 나오나? 근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근육의 불균형 여부를 볼 수가 있겠죠. 차이가 있다면 근육의 불균형이니까.
그 다음에 외회전도 마찬가지요. 외회전은 이렇게 여기다 잡고 여기 잡아서 안쪽으로 방향 갈 수 있게 해서 각도를 재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각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양쪽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엎드려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로 하면 되죠.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릎을 굴곡시켜 놓고 바깥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밀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고관절에 지금 내외전을 측정을 하는데 얘를 이렇게 잡지 않고 하면은 얘가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천골, 보통 이제 천골 쪽에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고정을 해놓고 바깥으로 밀었을 때 이 각도를 보면 됩니다. 여기 일직선으로 그렸을 때 이 각도를 보시게 되면 돼요. 양쪽을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정상적인 외회전은 약 45도고 내외전은 약 40도 정도 앉아서나 엎드려서나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각도의 변화가 양쪽 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제 근육의 불균형이 있으면 이런 각도의 차이가 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분은 지금 뭔가 근육의 불균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회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각도를 외회전의 각도를 보시고 양쪽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다리가 의심됐으면 우선 정면에서 사진을 찍어보고 뼈의 변형에 의한 오다리인지 일시적인 오다리인지를 체크를 하면 되겠죠. 정면에 봤을 때 무릎의 위치가 정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다리가 있는지 아니면은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 돼 있는데 오다리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백니 검사, 무릎이 뒤로 많이 빠져 있는지 보시고 골반 후방 경사, 그다음에 고관절 기형 검사 이런 것들 통해서 교차 검증이죠. 이런 걸 통해서 오다리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쐐기를 박는 방법이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오다리를 확진을 내리면은 이것만큼 깔끔한 게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검사라고 치면은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엑스레이 검사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만약에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게 기형적인 오다리인지 아니면은 근육의 불균형에 의해서 온 오다리인지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즉 근육의 불균형에 의해서 오는 오다리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시면 이런 순서대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런 회원분들한테 어필을 통해서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된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안쪽으로 가는 스트레스가 9고 바깥쪽으로 가는 스트레스가 1이에요. 그리고 스크류 홈기전에 해가지고 잠긴 상태로 계속 있게 돼. 그러니까 몸에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무릎에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꼭 교정을 하고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해주신다면 회원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겠죠. 특히 이런 검사를 통해서도 이번 각도가 뭐 몇 도 이렇게 나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 범위를 더 초과되거나 아니면 그 범위 이하로 나오거나 이랬을 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피드백이 확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회원 입장에서는 이거의 필요성이 있구나, 오다리 꼭 개선해야겠구나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마지막으로 참고로 얘기를 해놨는데요. 오다리의 원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하나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사람마다 이 케이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백니랑 뼈 자체의 기형이 같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골반 후방 경사랑 고관절의 기형 이런 것들이 같이 섞어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누가 질문했어. 그럼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죠. 일단 뼈 자체의 기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백니는 있잖아. 이 백니를 개선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고관절의 기형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골반 후방 경사는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도 개선을 해준다면은 처음보다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면 됩니다. 무조건 이런다고 내가 못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고 진행했다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다리가 왔을 때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
근육의 불균형이 온 분들한테 어떤 운동을 진행을 해줘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